반갑습니다. 이번엔 마음챙김 명상이 현대화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이 이제 지금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분야에서 이 마음챙김 명상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의 현대 버전인 MBSR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어떤 명상이 있는가까지 체험하는 과정으로 이번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SR을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불교 전통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이 마음챙김 명상의 현대 버전이 어떤 상태인가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이제 제가 부처님의 계보를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큰 아버지이시고요, 중앙에 있는 이제 원조 아버지이시고, 그 첫 번째 아들이 남방 불교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와다라고 이름 불러지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불교를 부처님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우리 전통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 아들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우리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달된 불교를 두 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시간대 순서로 설명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전의 어떤 그 교리 발달 순서도 사실 이 순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주로 설명할 때 한국의 불교는 부처님의 어떤 그 계보 속에서 보자면 두 번째 아들이라고 설명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늦게 발현되었고 또 현대 유지되고 있는 불교입니다. 보통은 이 세 불교만을 우리는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4, 50년 사이에 이 서구로 불교가 전달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서구인들이 불교를 명상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또 의학, 심리학 이런 쪽에서 불교 명상을 연구하면서 발현된 불교가 있습니다. 보통은 서양 불교, 현대 불교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더 과감하게 한 발 더 진입해서 네 번째 불교, 네 번째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하는 폭이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깊고 넓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큰 맥락 속에서 붓다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해주는 건 어떨까라고 감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눈으로 보셔야 불자들께서 현대화된 불교를 넓은 마음으로 보지, 그렇지 않는 눈으로 보면 저것이 또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보는 첫 출발부터 이미 살짝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염두에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된 불교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리덕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대 불교의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뭔가라고 봤더니 모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어떠한 개체들이든 환경에 적응하려면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중력의 압박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느낄까요? 이게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이고, 스트레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밥을 먹고 싶은데 이제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요. 그러면 이미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대소변을 받습니다. 기저귀가 채워져야 되는데 엄마가 잠시 바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금 스트레스입니다. 전부 다 그 관계 속에 있죠.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엄마에게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하면서 이렇게 엄마를 호출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호출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호출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이 애를 볼 때 이런 괘씸한 놈,
모든 건 다 스트레스 속에 있다는 거죠. 아마 죽을 때도 스트레스 속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마지막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 것인가부터 해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 하고 진짜로 있나 없나 뭐 이런 괴로움도 있겠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는 처리를 잘못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배경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항상 과정을 밝혀야 되고 변명을 부여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밝힐 수 없는, 자기들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민성이라고 붙이다 보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밝혀낸 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분비되면서 많은 병들의 어떤 기반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코티졸이라고 저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긴장을 많이 주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근육이 굳습니다. 근육이 굳음과 동시에 호흡이 멈춥니다. 호흡이 멈추면은 심장 박동수가 떨어집니다. 피가 덜 가고 산소가 덜 가고 그쪽에 국소 빈혈이 일어날 겁니다. 이 일을 반복하면요. 그쪽이 약화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5년, 10년, 20년 그 일을 반복하면 그쪽에서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죠. 어깨에 긴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 계속 굳습니다. 어깨 쪽으로 계속 피가 안 가죠. 굳이 코티졸은 이미 가고 있을 건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근육의 긴장일 겁니다. 어깨가 계속 굳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굳습니다. 이렇게. 답답하죠. 어깨 한쪽이 굳으면은 편두통이 올 확률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고 수용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의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보고 행동의학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 70년 전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구조 속에서 밝힐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문호를 넓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심리에 대한 문제이고 심리 중재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것이 현대의학의 등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대의학의 등장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원천적 기술을 가지고 현대의학과 만나는 프로그램이 MBSR입니다. 그 MBSR은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고 하는 이 긴 문장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1979년에 MIT 공대의 그 의과대학에 있는 존 카바친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제 제창된 겁니다. 어떤 논문에 의하면 봄에 명상하는 도중에 이거 이렇게 한번 대중들에게 전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봄에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동료 의사들에게 야, 이거 내가 대학 시절부터 이 명상을 해봤고 나도 의대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검증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걸로 한번 우리 시민성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동료 의료진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가하는 분들에게 들어올 땐 도대체 뭐하러 가는 거야? 라고 들어왔는데 끝나고 나갈 땐 얼굴이 환하게 웃고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이걸 한번 규칙적으로 모양새를 갖춰서 이 프로그램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된 게 이제 MBSR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BSR의 특징을 한번 살짝 보면요. 불교의 지혜가 현대적으로 잘 풀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은 과거의 수행자와 다르게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뭐 정식으로 이렇게 명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누워서 하기도 하고요. 먹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뭐 요가의 동작을 수용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풀어놨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마음 챙김하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중국의 개혁 개방의 지도자인 그 등소평이 했던 말을
잘 인용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에 스트레스만 잘 리덕션 시키면 되는 문제이지 뭐 요가라고 해서 안 하고 뭐 먹기는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뭘 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표피에 드러나는 문제에 치중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하면 된다 이고 아까 그 마음 챙김은 우리가 저번에 강의했던 5가지 마음 챙김 자세 가운데 그 3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을 훈련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부처님의 핵심 지혜가 전달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게 실용적인 문제의 어떤 그 응용이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이제 입문자에게 적당하다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누워서 하는 명상을 보통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누워서 명상을 해? 누우면 자지. 보통 이게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MBSR에 오시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바닥에 누워서 하는 명상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맛보여 줄 수 없어서 심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절에서 명상할 때 대웅전에서 명상을 자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 눕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저주저 합니다. 어떻게 법당에서 눕냐고 했더니 자 말을 바꿉니다. 재빨리 와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누울 와자 명상 손자 써가지고 누워서 명상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누워서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뭐 잠도 자고 몸도 편안해지고 하죠. 그럴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설명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1강에 제가 명상은 멍상과 망상이 있어야 명상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멍상 가운데 하나가 잠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오냐면 긴장이 풀리니까 잠이 오죠. 명상은 첫 입문이 긴장 푸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잠을 자고 났네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명상하러 왔어요. 잠을 자고 푹 자고 났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명상하러 왔는데 잠만 잤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친절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자책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럼 몸과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명상이 잘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와 같습니다. 입문자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고요.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MBSR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게도 이 모든 과정들을 측정합니다. 사전 사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현대 보통 우리는 뇌과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쪽에서 명상하기 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명상하고 명상 끝난 다음에 점검합니다. 그래서 명상하기 전에 스트레스가 이 정도에 있는 10이었는데 명상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4로 변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어떡할까요?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느꼈는데 의사 선생님이라거나 어떤 실험가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 체크해 주고 나면은 더 확신이 생기죠. 이게 이제 MBSR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된 설명일 수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불교 명상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 앉거나 걷는 명상만을 특화시켜놨는데 현대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지금 접근 가능한 통로를 열고자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아까 몸으로, 느낌으로, 마음 활동으로 이렇게 확장시키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현대에는 더 확장시킨 거죠. 중요한 건 문호의 개방에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대에 맞게 마음챙김이 변한 가장 적절한 모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왜 오해가 많냐면 서양 것들이 또 가져다가 저렇게 만들었어 돈 벌려고 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참가 비용이. 우리 동양은 뭐 보시라는 이름으로 또 많은 부분들을 대신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비용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해하는데 이건 상당히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이 특히 서양 사람들이 MBSR을 만들 때 그냥 비즈니스만 가져다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들어와 있고 자기들의 그 고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가
동양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혜와 동양의 지혜가 결합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동양 중심의 견해를 살짝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사실 저 오류에 빠졌습니다. 2004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딱 보자마자 또 이렇게 썼네? 이렇게 저도 딱 마음이 벌써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 소개하게 되는 그 장영갑 선생님에 의해서 저 문제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또 실용적으로 가져다 썼네요 라고 했더니 그때 딱 정색을 하시면서 저들의 지혜와 동양의 지혜가 만난 것으로 봐야지 동양의 지혜를 서양의 비즈니스 갖다 썼다고 본다면 자네 마음이 이미 한쪽에 기울어 있는 것일세라고 아주 정색을 하시고 아주 따뜻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서도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하고 막 요가하고 이러고 먹기 명상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런 명상을 도입했는가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텐데 알아보기 전에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 명상을 도입한 이유는 더 많은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고양이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색깔 말고 빨간 고양이도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더니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빨간 고양이를 가져다 주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겠죠. 이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신다면 수준 낮은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불교 명상 아니라고 막 강조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서양에 마음챙김 명상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어떤 그 법의 지혜를 경험한 어느 이교도가 종교를 바꾸겠다고 하실 때 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그리고 바꾸더라도 당신들의 기존의 그 종교 전통 지도자들이 오시거든 보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으시면서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셨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반드시 불교라는 이름을 그것도 일종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굳이 들고 가서 충돌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보다 이름은 잠깐 내려놓고 핵심이 들어가서 전달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일보 우퇴 이보 전진을 위한 지혜로운 전략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타 종교인들 오시면은 그 종교는 마음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더 선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종교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이 1600년에 됐는데 걔네들은 50년밖에 안 됐잖아 라고 하는데 1600년은 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한다면 글쎄 1600년의 전통은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런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MBSR이 여전히 한국의 특히나 그 불교 사회에서는 살짝 거리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MBSR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MBSR의 핵심은 마음챙김입니다. 마인드풀니스. 그리고 그 마인드풀니스는 여전히 사티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이고 사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염척영 할 때 그 염자, 그 염자의 한자 번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은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불교 명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현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지금도 그걸 경험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스트레스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다면 의자에 앉아있는 스트레스 정도? 하지만 그 스트레스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지혜를 얻는 것과를 비교하자면 그 정도 스트레스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한 그런 스트레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스트레스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마인드풀니스가 현재 이 순간에 의식이 깨어 있으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BSR에서는 두 가지 마음 기능을 설명합니다. doing과 being이라고 합니다. doing은 do라고 하는 그 영어의 그
동사에 ing를 붙인 거죠. 그래서 뭔가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뭐 과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하다가 일하는데 매몰되어 버리죠. 그래서 벌써 퇴근할 시간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doing의 어떤 그 철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being도 있다는 거죠. 마음의 기능에. 뭐냐면은 그 마음 자체 그대로 있기, 그 다음에 관찰하기, 계속 지켜보기, 이런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사라져버린 be와 being에 대한, 비동사 할 때 be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할 때 I am a boy 할 때 그 am이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 보는 건데 이게 마인드풀니스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서양인들에게 맞게 마인드풀니스를 바꿨습니다. doing 모드에서 being 모드로의 전환이 마인드풀니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두 개가 균형 잡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풀니스 베이스 스트레스 리덕션이라고 하는 MBSR은 사실은 불교 명상으로부터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대화됐다고 설명할 수 있고, 특히나 서구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19년 대한민국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서구화된 사회인가요? 아니면 전통적 한국의 전통사회가 그걸 유지된 사회인가요?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서구화됐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도 이 MBSR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마음챙김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지속적인 알아차림, 그 다음에 평화롭게, 그 다음에 이해하고 현재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대해서 욕망과 불만족을 내려놓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MBSR도 명상을 6주, 7주, 8주 훈련하면서 계속 명상을 바꾸는 측면이 있지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먼저 경험해라. 그래서 일단 판단 중지를 먼저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건포도 명상도 해보고 다른 명상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런 판단 중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안 된다고요. 2번, 3번 하고 10시간, 100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1시간 채워야 월급 받지 않습니까? 한 달 채워야, 1시간 채우면 이제 시급 받고요. 한 달 채우면 월급 받는군요. 자, 그런데 28일이 됐다고 왜 월급 안 주냐고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30일 채워서 5일 회계 정리하고 10일 날 주는 것이 우리 약속인데 28일 됐다고 돈 달라고 하면 나는 못 주지. 이게 인내심의 설명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상은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적시키면 되는 겁니다. 물방울이 차이면 언젠가 넘치듯이. 그래서 인내하라고 얘기하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괴로움의 구성 요소를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초심, 입문자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왔으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자기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널 좀 믿으라고. 자기를 먼저 믿기를 원합니다. 자기 안 믿으면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애써서 병 남다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자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탐진치와 불탐불진 물치 가운데 애쓰지 않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그 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일단 수용하고 보라. 왜냐하면 이를 경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험도 하기 전에 미리 한다면 아까 판단하지 말라와 수용하라는 거의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라. 그 다음에 내려놓으라.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의 그 5가지 마음과 MBSR의 7가지 마음은 사실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은 마음 자세 7가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처경을 소개하면서 MBSR이 얼마나 근본 경전에 근거한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누구에게냐면요. 현대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단순히 실용적인 걸로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건포도 명상을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 보셔야지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 마음 자세라거나 뭐 어떤 한번 숙제를 주는 것이 뭐다가 전체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건포도 명상을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손바닥 위에 건포도 하나씩을 지금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 건포도를 가만히 봐주시고요.
제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이 건포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디서 보셨습니까? 집에서 또? 시장, 마트. 예, 그렇죠. 사라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건포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건포도를 그 건포도 말고 사라다 말고 사라다는 그 건포도잖아요. 지금 손바닥에 있는 건포도 언제 보셨습니까? 근데 왜 제 말을 영어로 하면 this 건포도를 왜 그 that 건포도로 왜 대답하십니까? 이게 아까 제가 판단 중지하라고 했는데 판단 계속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로? 과거 경험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누군가가 자기 식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식구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를 들어 이야기했던 시자고요.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 남편이 했던 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또 그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네, 대표적입니다. 직장 현장에서 같이 있던 동료가 평생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만큼 같이 봤어요. 오늘 또 와가지고 서류를 줄 때 저것이 또 저런 마음으로 주겠지라고 미리 판단해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됐어, 놔두고 가. 이렇게 될 수 있다거나 왜 이런다거나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사람,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마인드풀리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현재 깨어있기라고요. 판단 중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건포도. 이 건포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쪼글쪼글하고요? 색깔은? 그럼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이 건포도 냄새 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손가락으로 청각과 촉각을 결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포도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의 존재를 이렇게 연구해 본 적이 없이 과거의 경험으로 계속 더 씌워서 보내버렸다고요. 자, 입술에 넣고요. 입안에 넣어서요. 깨트리십시오. 건포도입니다. 포도를 말렸어요. 맞죠? 그러면 껍질이 있겠죠? 살이 있겠죠?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도를 그냥 말렸어요. 이거 막 씨앗을 뺀 포도가 아니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해봐야 알지. 지금 계속 대답들이 자기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씹으시면서 껍질이 있나 없나 삼키면 안 돼요. 살이 있나 없나 씨앗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보는 게 지금 명상이라고요. 그런데 습관처럼 먹어서 삼키느라고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이 뭘 의미하는가를 계속 지금 느끼고 계세요? 안 느끼고 계세요? 어렵죠? 자, 그러니까 쉽게 가야 된다고요. 자, 입안을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첫 번째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첫 번째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가요? 엉터리처럼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 내가 마흔이라고, 내가 50이라고, 내가 뭐 대학 졸업했다고, 내가 어떤 회사에 누군데 이 명상하면서 딱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지금 이 명상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가 여러분은 명상 세계에 오늘 처음 태어난 분들이라고요. 태어난 애가 첫 번째 이런 시행착오 한다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소 지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건포도를 할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이제 하나의 경험이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 건포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자, 이 건포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예, 여러분, 이게 마음챙김 자세입니다. 처음에 건포도를 보실 때 여러분의 눈과 마음하고 지금 두 번째 건포도를 볼 때 눈과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게 마음챙김 명상 수련의 효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시고요. 윗입술과 코끝에서 숨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잘 못 느껴지면 많이 세게 마셔보면 되고요. 세게 내보내보면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호흡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숨을 내쉬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처음입니다. 그 순간 지금 여러분의 감각은
새롭게 변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호흡 보듯이 그렇게 뭐 또 하나 왔다 가는구나 하시는가요? 눈을 떠보십시오. 이게 현존에 대한 감각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이런 지금 이 순간은 처음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요? 네. 오늘 만약에 월요일이라고 하자고요.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거기를 가네. 그럼 이걸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이미 과거의 월요일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의 월요일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마음으로 갈까요? 행복하고 평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갈까요? 이미 이게 스트레스라면 어떡할 겁니까? 건포도를 보는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해 본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에 존재하는 이 순간에는 스트레스가 없다고요. 있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 그 자체밖에 없다고요. 자, 그 건포도를 잘 보시고요. 아까 건포도랑 이 건포도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분은 없겠지만 어떤 분은 있습니다. 자, 왜 있을까요? 자세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 건포도에서 약간 충격을 먹는 거죠. 그 순간에 보시라고 했더니 잘 봤습니다. 잘 본 다음에 두 번째 건포도 잘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작은 건포도도 A와 B가 다르구나가 보이죠?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의력이 좋아지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마음 챙김 명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간혹 마음 챙김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 기억이 얼마나 명료하신가요? 기억이 명료하지 않다는 건요. 그 기억을 경험할 때 주의력과 마음 챙김이 얕았을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좋은 것이 있죠. 기억이 영원히 간 것이 있습니다. 그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한지 아십니까? 아주 날카롭게 경험했거나 아주 분명하게 경험했거나 아주 높은 주의력을 가지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사건들은 영원히 기억하고요. 심지어 치매가 와도 큰 사건은 기억합니다. 큰 사건 기억해요. 오래된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큰고모님께서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면은 미소 짓습니다. 이거 왔구나 그러길래 제가 그렇죠. 고모가 저를 좋아하긴 하셨군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의 장손이기 때문에. 큰고모가 큰 장손을 얼마나 많이 기억했겠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 옛날 일을 회상할 때 애매하다는 건요. 그때 당시에 마음 챙김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건포도 보시고요. 아까 그 건포도와 이 건포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볼 수 있다면,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챙김은 연습된 겁니다. 입안에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 막 삼켜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계속 씹으면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삼키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연습된 거고 이것이 두 번째 훈련의 특징입니다. 껍질, 살,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계속 씹어보시고요. 그러면 저절로 주의가 모아지죠? 이게 마음 챙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껍질과 살이 분명히 구분되고 살이 느껴지고 그리고 천천히 삼키시면 됩니다. 삼킬 때부터 목으로 넘어갈 때 느낌 접촉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주의력이 발달하면 이제 계속 알게 되고요. 위로 내려가면 위에 무게감이 변했다는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부터 그것까지 목표를 잡으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건포도를 손에다 올리시고요. 여러분, 두 번을 반복하느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대충 답이 나오죠? 네. 세 번째는 스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포도 처음 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보시고요. 냄새도 맡아보고 모양새도 보고 먹어보면서 어떻게 다른가를 자기가 진짜로 알아차릴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계속 혼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또 새로 접근할 수 있으면 나에겐 이런
독창성이 있네라고 또 미소 지으시면서 나는 이렇게 독보적인 사람이야라고 하는 마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알아차릴 수 있죠. 자, 입안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요. 계속 비워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하게 입안이 다 청소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혀끝으로 잇몸, 이빨을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이 감각을 보시면서 이빨이 이렇게 있었나? 잇몸이 지금 이런 느낌이야를 양치 말고 자기 몸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몸이 아프면 그렇게 귀한 몸을 입안이 얼마나 귀한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 챙김 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입안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도. 왜 나올까요? 곰포도가 남아있으니까 나와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형식적으로는 먹어서 다 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곰포도는 이미 지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뒷 영향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모든 일은 이렇게 단박에 끝나지 않습니다. 뒤끝이 있다고요.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이 있거나 내가 벌려놓은 일에 뒤끝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명상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일은 단박에 끝나는 게 아니고 뒤끝이 있으니 큰 사건 지나간 다음에 뒷정리할 때까지는 마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눈을 떠보시고요. 이게 마음챙김 명상의 대표적인 첫 번째 하는 먹기 명상입니다. 자, 건포도 명상이라고 이름 지어지는데 이게 마음챙김을 지금 우리가 알게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게 했습니까? 애매한가요? 분명한가요? 간단합니다. 이 순간에 이 감각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세 끼 식사 가운데 한 끼 식사를 이처럼 해보면 어떨까라고 권해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사가 반찬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동료들은 지금 이 주변에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별도로 시간을 좀 내셔서요. 커피 한 잔이라거나 차 한 잔이라거나 다과를 좀 준비해서 혼자서 한번 음미해보고 접촉의 감각, 눈에 들어올 때의 시각, 접촉, 그 다음에 소리, 맛 이것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이걸 얼마나 습관처럼 먹어버렸는가를 계속 반성하고 알아차린다면 이게 먹기 명상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호흡, 이 숨, 지금 이 순간 이런 것까지 살짝 이렇게 확산했다가 돌아오고 확산해 돌아오면 MBSR에서 첫 번째 명상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MBSR에서의 큰 기여도가 있다면 불교의 현대화입니다.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명상이 그렇게 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산속에만 있어서는 이 지혜가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현장으로 나와야 되고요. 건포도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식탁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 마시는 커피잔 위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화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트레스라거나 괴로움, 이건 동서고금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동양 사람들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치 진통제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인종이든 다 통증을 멈추게 해듯이 마음챙김 명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서양에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챙김 명상이 보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금 건포도 가지고 해보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건포도 앞에 놓고 자, 이 건포도 보신 적 있나요? 라고 하면서 어린 애가 됐든 나이 먹은 노인 됐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불교가 전 세계의 보편 종교로 나갈 때 이 MBSR이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MBSR의 큰 장점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MBSR을 현대화된 이 마음챙김 명상의 교육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까지 명상을 합니다. 저 큰 체육관에서 저 야외에서 우리처럼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서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BSR을 이제 현대화된 이 마음챙김 명상의 교육을 가지고 해보시면서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마음 자세, 그다음 현재 순간에 대한 이해, 자기 재능 발견까지 갈 수 있다면 그걸로 아주 좋은 그런 교육이 될 것이고 마음챙김 명상이 행복을 이끌어내는 열쇠 명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